세요. 예. 오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역시 홍남기 부총리도 피해가지 못한 전세대란, 이른바 전세대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문제 상수와 변수 뭐라고 보십니까? 먼저 김연아 비대위원께 질문 드릴게요. 임대차 3법과 관련된 네. 상수는 졸속 법안이 상수인 것 같습니다. 앞에 어떤 변수를 집어넣어도 이 묵직한 상수가 졸속 법안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네. 지금의 상황을 굉장히 많이 억누르고 있고요. 네. 변수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인데요. 변수가 예. 됐어요.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세 난민이 됐는데 굉장히 독특하죠. 법을 만드셔서 법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집이 두 채나 또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전세 난민이 된 것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난민이 되어 버리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사실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부동산 카페라든가 이런 여러 인터넷 또는 그 주민들 커뮤니티에서 이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꼼짝도 않던 정부가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당사자가 되다 보니까 부랴부랴 뭐 시행규칙을 바꿔서 뭔가 보완책을 내놓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변수는 홍남기 부총리와 같이 정부 법안을 만든 당국자들이 임대차 시장에서 어떤 국면에 도달하느냐에 따라서 임대차 보호법의 수정안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대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새롭게 등장한 변수가 홍남기 이렇게 한번 명명해 봤습니다. 주목해야겠네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김현미 국토부 교통부 장관은요, 전세 시장의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국민께 이제 사과하면서 문제 해결에 노력을 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국토부가 지금 현재 보면 집에는 전세를 낀 집이 있잖아요. 이 전세를 낀 집을 사고 팔 때는 거기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한테 세입자가 그 계약 갱신을 할지 안 할지 여부를 명시하자. 이런 식으로 일명 홍남기 방지법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얘기가 나오네요. 그 예를 들면 네. 홍남기 부총리가 겪고 있는 일이 네. 홍남기 부총리 개인적으로 뭐 정부 정책 위반자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혼자만 겪는 일이라면 그 개연성이 없다면 아마도 저런 대책은 필요하지 않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토부의 입장은 한 달 전부터 언론에서 비슷한 상황이 보도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준비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데 어쨌든 홍남기 부총리가 살던 집에서는 쫓겨날 지경이고 팔려는 집은 못 팔고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뭐가 끼어 있냐면 세입자의 변심이 끼어 있는 겁니다. 변심. 예, 변심. 그러면 이제 이 변심이라는 건 사실은 표현은 마음으로 하지만 정부 대책에 대한 저항의 의미도 일부 들어가겠죠. 그게 그 저항의 수준이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예, 그러면 그 변심이 일어날 때마다 많은 분들이 홍남기 부총리랑 비슷한 일을 겪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계기가 홍남기 부총리가 된 것에 대해서 그게 뭐 오비일학이다 이런 비난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네. 그 내용은 수정할 만한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청자들한테 좀 더 이제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최민희 의원이 보는 이번 사안의 상수와 변수는 뭡니까? 우선 상수는 아파트 공급량. 공급량. 그중에서도 임대주택 공급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변수는 정부 대책의 효과와 저항이라고 봅니다. 저항은 누구한테 저항? 왜냐하면 그 오늘 나온 자료를 보니 제가 사실 김연아 의원님이 전문가셔서 얘기하는 게 되게 송구하긴 합니다만 자료를 보니 다주택자 한 명이 평균 가지고 있는 주택 소유 수가 7.3채다 이런 자료를 봤어요. 그렇게 되면 이 다주택자의 처지에 따라 예를 들면 한 3채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라면 이 3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최근에 후배가 이사를 가면서 저한테 와서 막 화소연을 하는데 그 집이 원래 1억이었던 집인데 주인이 갑자기 그 집을 높이 책정했다는 거예요. 그 1억을 한 1억 7천 이 정도. 그러면서 그 주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정권 바뀔 때까지 버틸 거야.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항이 과연 정부 대책이 집값을 안정시키고 효과가 나타나는 정도와 그 저항의 그 밀당에 따라 저는 이 사안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수 변수.
시장에 있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세 대란의 해법이 좀 답이 좀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넘쳐나는 그 임대 물건을 정부가 취해서 이걸 공공 임대화해서 물량을 좀 확보하자. 그렇게 되면 전세 대란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이네요. 지금 공공임대를 우리가 예. 적지 않게 적고 공급해서 지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00만 호가 좀 넘고요. 한 뭐 민간임대까지 정부가 좀 관여하는 준공공임대까지 한 150만 호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 200만 호 정도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200만 원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차가로 살고 있는 사람을 한 800만 가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정부 예산을 전부 들여서 임대주택으로 저는 사들인다고 해도 이 800만을 다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거 필요한 정책이긴 합니다만 지금 임대차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졸속으로 만들어진 이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집주인이 올려서가 아니라 이제는 세입자가 못 나가겠다고 하면은 네. 집주인이 직접 들어오는 것을 제외하고 그건 다주택자하고 관계없습니다. 집주인 직접 들어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자를 내쫓을 방법이 없고요. 예. 이번에 이제 홍남기법을 얘기하는데 홍남기법은 규칙을 지금 변경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오기 전에 세간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와 법무부의 유권 해석은 뭐냐면 새로 사는 사람들이 완전히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네. 이전을 하기 전까지는 세입자가 계속 있겠다고 하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야 이런 경우가 어딨냐. 내가 내 돈 주고 집을 사는데도 내가 못 들어간다. 이전 세입자 때문에. 이렇게 나왔던 법무부와 국토부가 네. 홍남기 부총리 사례가 딱 하다 보니까 갑자기 법이 아니고 규칙을 바꿔서 뭔가 할 수 있는 지금 뭔가 급조된 뭐 그게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대책을 내놓는다는 걸 보면서 그러면요. 네. 그럼 김연아 의원이 보실 때는 그 임대차 지난 7월에 시행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다시 손을 봐야 된다는 의견이세요? 저는 봐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근데 지금 홍남기 부총리처럼 이렇게 드러난 사례가 있고 또 많은 세입자들이 물량도 부족하고 전세가가 폭등한 것에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은 2 더하기 2년이라는 네. 어떤 전세 안정화 때문에 또 편애한다는 분도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예. 겁니다. 이번 법은 기존에 올 상반기에 전세 계약을 하신 분들에게만 편익이 가고 새롭게 전세 시장에 진입하는 분들은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는데요. 예.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소외받는 사람이 있다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근데 그 말씀 중에 주인이 들어가서 사는 경우 그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주인이 한 명인데 7채를 가지고 있을 때 7채 전체를 들어가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그렇게 예를 들면 임대차 3법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 근데 그렇다면 전세 대란은 과거에 없어야죠. 그러니까 시기마다 전세 대란의 이유는 다 있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강남 아파트 집값이 이제 이렇게 정체되어 있다가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추세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건 일단 이제 막 오를 때에 비하면 긍정적인 것이죠. 그런데 정책의 연관 효과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수치로 예를 들면 지금 150만 정도를 공급할 것이다. 이 정부에 들어서 그러면 이제 이게 다 공급된 건 아니죠. 그래서 연내 30만 호 더 공급한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근데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 전세 수요가 800만이 된다. 예를 들면 그리고 뭐 그 수치가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전세를 800만 호 임대주택을 만들어야 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7채 가지고 있는 집 주인이 저항 없이 그리고 자기가 크게 손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이 집을 내놓게 해야 되는 거죠. 전세로. 그런 의미에서 저항도 중요한 변수라고 봅니다. 예, 세제까지도 보유세라든 이런 부분까지 세제까지도 좀 손을 봐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김연아 비대위원께서는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손을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규칙에서만 살짝 손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규칙을 손 보는데 제가 지금 판단하는 걸로는 임대차 3법을 갖고 국토부가 원래 했던 유권 해석을 계속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많은 법적 좀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